안녕하세요 여러분. 탑스커뮤니케이션에서는 올해 7월 25일 군 관계자분들을 모시고 UAEN 통신 특별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당시 참가하지 못하셨던 분들의 요청으로 영상을 업로드하였으며 전문적이거나 민감한 내용은 상당 부분 삭제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차기 세미나에 참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미나는 매년 2회 개최할 예정이며 일정은 사전에 공지하여 드리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UAN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지만 UAN 말고 현재 군통신이 어떤 상황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경각심을 좀 가지는 시간도 한번 가질까 합니다. 한국군이 어떤 통신을 가지면 좋을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유한도 거기에 굉장히 좋은 솔루션이다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방안전의 양대 산맥은 저는 통신과 무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무기가 좋아도 통신이 있어야지 지휘체계가 동작하죠. 한국 무기 분야를 보면은 방산 수출 굉장히 잘 되고 있고 미국이 한 100점이면 그래도 우리나라 80점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통신 분야입니다.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면은 통신시설이 타격순위 1순위입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크림반도 점령할 때도 통신시설부터 가장 먼저 파괴하고 점령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실제 전쟁이 일어나면은 인터넷, 와이파이, LTE 전부 다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도 이 대안으로 적어도 위성통신이 유일한 대안이다 해서 예타를 추진했고 지금 통과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침범할 때요 통신을 끊기 위해서 심지어는 해상 케이블도 끊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통신이 타격을 받아도 미국은 워낙 통신 체계가 잘 되기 때문에 이렇게 큰 타격이 없습니다. 문제는 한국이죠. 한국하고 미국의 국방통신 차이점은 뭐냐? 미국 통신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통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개인용 스마트폰부터 군사 작전용까지 개인용, 소규모 부대용, 지휘관용, 대규모 작전용, 포병용 위성통신까지 해서 굉장히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 해군과 공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링크 16이라는 1992년도에 실전 배치된 통신이 합동통신이고요. 우리나라도 같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합동통신, 장거리 다대용, 지휘관용, 대용량 통신 통합, 위성통신까지 해서 다양하고 통합된 통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인기 통신도 잠깐 살펴보면은 이제 대형 무인기 같은 경우에는 위성통신과 전술통신을 미국이 자체 개발을 해서 다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 대형 무인기 말고 소형 드론 같은 경우에는 아직 미국도 미흡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국은 전혀 LTE나 5G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사용할 생각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 군통신은 굳이 점수를 드리자면 저는 10점밖에 안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회색으로 된 부분들은 다 미국 통신이고요. 한국은 아직도 1990년에 만든 무전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 MMR이라는 최신 무전기 교체 중인데 대당 수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저 밑에 있는 부대까지는 갈 수가 없고요. 실제로 한국이 단독으로 전쟁 나면은 무선통신망을 구성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미국이 도와줘야 되고 미국 장비를 써야 하는 그런 현실이고요. 또 저희가 평시에는 그걸 느끼지 못하는 게 군용통신도 두 개 있지만 유선망이 우리나라가 워낙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평시에는 지휘통제체계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실제 전쟁이 나면은 우리나라 대부분 못 쓴다는 게 상당히 큰 문제인데요. 많은 분들이 전쟁이 나겠어 라고 생각하시는데 저희 나라는 언제 전쟁이 일어나도 사실 크게 이상하지 않은 나라라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들었고 실제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전쟁이 나면 저희 위성망이랑 유선망은 실질적으로 쓰기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 있는 위성망 이런 것들을 빌려다가 써야 되는 현실이고요. 실제 전투에는 4단까지 위성망이 안 내려오기 때문에 보통 무선망으로 다 전투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전투를 하려면 무선망에 의지를 해야 되는데 저희 한국에서 이 무선망을 사용할 때 굉장히 큰 한계가 있습니다. 한국은 정말 많은 것이 산악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통신이라는 것은요 절대로 이 장애물을 넣지 못합니다. 가장 큰 장애물이 산이고 통신은 이 산을 통과하지 못해요. 그래서 방법은 하늘에서 위성이나 무인기로 중계를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위성으로 중계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두 개가 있는데 통신 용량이 이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고 지상에 있는 위성 무기에 1순위 타격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도 보시면은 유무인 복합체계 몸티를 위성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미국 무인기들을 사용하거나 헬기를 사용하거나 주로 무인기를 사용하는데요. 이렇게 무인기를 사용하는 이유는 바로 이라크 전쟁에서 미국이 인공위성을 지나치게 의존했었는데 여단급까지만 내려오고 주파수가 민간 주파수까지 사용했지만 대단급 이하는 위성통신을 구경도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성통신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최근 이게 바뀌었습니다. 스타링크 때문인데요. 스타링크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다음번에는 LTE, PSLTE, Private LTE는 군용 통신에 적합할까? 라는 주제와 5G, 6G 기지국 기반 네트워크의 한계점에 대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